약간 티볼리도 마음에 들고 티볼리 에어도 마음에 드는데. 현실인가? 꿈인가? 기사님! 유진님 티볼리 에어 사고 싶으시다면서요? 저 이거 사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랑 같이 오늘 티볼리 에어 한번 알아볼까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토케어 TV 박혜연입니다. 요즘 오토케어 TV를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우리 매니저님께서 신차가 사고 싶으신 것 같아요. 보아하니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렌터카 다이렉트 어플을 보니까 거기 위시리스트에 지금 차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 눈에 콕 들어온 게 바로 티볼리 에어입니다. 오늘 우리 매니저님께서 제대로 뽐뿌 받도록 티볼리 에어 버튼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티어링 휠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티볼리 에어, 티볼리 다 비슷합니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음성 관련된 거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걸 누르시면 생각보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듣고 있어요 라고 뜹니다. 요게 바로 음성 명령 인식하는 버튼이에요. 뭐 무슨 음악 켜줘, 뭐 라디오 틀어줘 이런 거 할 경우에 요걸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는 전화 연결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드라고 되어 있죠. 그 음성 관련된 것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요게 바로 요 모드 버튼인데요. 누르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라디오인지 뭐 DMB인지 아니면 지니뮤직인지, 여기 지니뮤직이 기본이라서요.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위로 밀거나 아래로 내리면 이제 그때는 주파수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즉 채널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음량 플러스, 음량 마이너스 꾹 누르면 음소거. 요거는 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계기판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요걸 누르면 계기판 위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아이콘이 있어요. 차, 속도계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차선 표시가 있고요. 라디오, 뭐 목적지 설정,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요걸 한 번씩 누르면 요 아이콘 하나씩 옮겨가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모드 전원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누르면 요거는 메뉴 설정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아이콘에 있는 서브 메뉴가 화면이 하나씩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차량 정보에서 무브를 누르면 이제 주행거리 A, 주행거리 B, 뭐 연비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요 위에 있는 메뉴를 바꾸면 지금 계기판이 바뀌었죠? 여기서 하면 이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큰 메뉴, 작은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보통 이쪽에 있고요. 얘는 여기 위에 이제 온오프, 오토 크루즈 해제, 오토 크루즈 대기. 이제 그 속도에 맞춰서 이걸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합니다. 바로 뒤로 가시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오른쪽이 와이퍼, 왼쪽이 라이트죠. 비상등 되게 중요하죠. 비상등이 손에 닿는 위치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상등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비상등이 켜지고요. 좀 특이하죠? 라이트 설정입니다. 요거는 상향등, 하향등, 이렇게 밀면 상향등이 켜지는 거고 그냥 있으면은 하향등만 켜지죠. 위로 올리면 오른쪽, 내리면 왼쪽 방향지시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등, 요건 오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 그냥 아예 끄는 겁니다. 보통은 오토로 많이 해두고 다니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도 이 레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개등 온오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워셔액이 나오는 모양과 오토가 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워셔액이 뿜어서 나오면서 자동으로 와이퍼가 작동을 하는 게 여기 버튼에 있습니다. 누르면 워셔액도 나오고 와이퍼도 자동으로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당겼을 때 같은 현상이 있죠. 이 와이퍼 레버를 내 쪽으로 당겨주면 워셔액이 뿜어서 나오면서 자동으로 와이퍼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르는 것과 당기는 게 같은 기능이고요. 얘를 푸시라고 해서 뒤로 밀면은 뒤쪽에, 얘는 SUV이기 때문에 뒷유리에도 와이퍼가 있죠. 뒤쪽에 있는 워셔액과 와이퍼가 작동하는 게 미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프가 있고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죠. 요거는 지금 네모가 보시면 앞유리는 약간 이렇게 부채 펼쳐진 모양으로 아이콘이 되어 있어요. 근데 뒷유리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우, 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뒷유리에 있는 와이퍼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앞유리 와이퍼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릴수록 빠른 거고 위로 올릴수록 좀 더 적게 조절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램프 모양이 있죠. 램프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불빛이고요. 이게 계기판 표시입니다. 그래서 계기판 불빛을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계기판 조명이 점점점 밝아지고 이걸 누르면 어두워지죠.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자세를 이 차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위험할 때 잡아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속도를 빼는 방식으로 잡아주는데 요거를 끄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파킹, P는 보통 제가 파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킹이고 콘 모양이 있다는 거는 이제 삐삐삐삐삐삐 소리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거 시끄러우면 끄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오프하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내리막길에 내려갈 때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겁니다. 보통 내리막길 속도 제어를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브레이크를 밟아서 천천히 내려간다던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거는 자각지대 경고. 자각지대 경고를 끄고 켜는 버튼이죠. 자각지대 경고 버튼이 보통은 사이드미러에 있죠. 우리가 잘 못 보는,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차들을 경고해주는 그 경고를 끄고 켜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과 관련된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차선 이탈을 경고도 해주고 막아도 주잖아요, 보통은.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눌렀을 때 그냥 껐다 켰다만 되는 경우에는 그냥 경고만 보통 나오는 경우고요. 차선 이탈이 안 되도록 얘가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 마이크가 바뀝니다. 아니면 안내 표시가 바로 뜨거든요. 이제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까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요, 하향등 또는 전조등이라고 말하는 램프를 조절하는 건데요. 램프의 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하향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살짝 아래쪽을 이제 비춰주는 건데, 이게 조금 더 아래쪽을 비춰줄 건지 조금 더 위를 비춰줄 건지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보이는 각도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뭐 예상하신 대로 시트 조절하는 버튼이 있죠. 요거는 위에 등받이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요건 아래에 있는 엉덩이가 갖고 있는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다 가능하고, 위아래도 보시면 엉덩이 쪽과 무릎 쪽의 높이 조절이 다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이쪽에 럼버 서포트, 요추 지지대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얘는 4A네요. 위아래,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뭐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제 뒤에 허리 쪽으로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볼록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주유구 버튼. 주유구 버튼 여기 없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누르거나 그냥 손으로 당기면 되는 그런 주유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엔 당연히 보닛을 여는 레버가 있겠죠. 다른 것들은 옆으로 밀거나 아래로 내리는 게 많은데요. 얘는 이렇게 보셔서 위로 들어 올려야 돼요. 자, 이쪽에 걸리는 게 있죠? 걸리는 게 있는데 요거를 위로 누르셔서 이렇게 들면은, 자, 요게 있죠? 요겁니다. 보닛 거시는 방법은 아시죠, 이제? 이렇게 내려서 걸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어에는 생각보다 많은 버튼이 있네요. 여기에는 도어락 버튼, 그리고 요거는 윈도우 락 버튼. 윈도우가 열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창문 위아래를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드 미러 조절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접고 펴는 거, 사이드 미러를 접고 펴는 거고, 요거는 왼쪽 오른쪽 표시가 있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위아래 양옆으로 조절하는 거,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의 거울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면은 다 뜹니다. 화면을 끄고 켜는 건 아니고 기본 홈 화면이 있고요. 요게 이제 내비게이션이랑 지금 오디오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표현을 해주는 게 기본 홈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모드. 네, 요거는 이제 스티어링 휠에 있는 모드 버튼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건 내비게이션을 바로 진입하는 버튼이에요. 보통은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게 내비게이션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통은 버튼이 같이 밖에 빠져 있고요. 요거는 전화 연결하는 버튼, 네. 그리고 요거는 설정하는 버튼. 요 설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를 사시면 기본적으로 이걸 다 눌러보시고 특히 설정은 꼭 들어가 보세요. 내 차에 있는 기능을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인포. 쌍용에서 좀 많이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인포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니뮤직이나 각종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한 뭐 정보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날씨도 보여주고요. 뭐 AI 플레이어, 뭐 음성 인식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기능, 그 인포콘을 켜는 버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거 내비게이션 SD 카드거든요. 그래서 직접 셀프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대부분의 차가 공조장치 관련된 버튼들이 있죠. 비상등을 켜고 끄는 버튼이 딱 가운데 있고요. 이 양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모양은 앞유리, 그리고 그냥 네모난 건 뒷유리입니다. 그래서 앞유리와 뒷유리에 이렇게 열을 올려보내서 이 성에가 끼거나 아니면 습기가 찼을 때 그걸 제거하는 버튼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온도 조절이죠. 이거 오토 에어컨이기 때문에 온도만 맞춰주면 자동으로 이제 오토로 해주는 건데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다이얼로 운전석 쪽에 온도를 조절하고, 이쪽에 있는 게 조수석 쪽에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오토, 말 그대로 오토 에어컨이죠. 그리고 요거는 에어컨을 끄는 버튼.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이 버튼에다가 표시를 해주는데 얘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에다가 요 기능을 표시를 해놨어요.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에어 컨디셔닝 AC 버튼이죠. 요거 여름에 안 키면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 컴프레셔 작동하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사람 모양이 있죠. 발 아래쪽으로 바람을 보내줄 건지 위로 보내줄 건지 요거 표시하는 거 아시죠? 그겁니다. 바람의 위치를
조절하는 버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기 순환, 외기 유입. 둘 중에 하나를 그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이고요. 여기 싱크 버튼 있죠? 운전자 쪽, 조수석 쪽 다 한꺼번에 돌리려면 운전 중에 주의가 산만해지겠죠? 그래서 운전석 쪽 온도를 맞춘 다음에 이 싱크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양쪽의 온도를 맞춰주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를 켜고 끄는 기능이 있고요. 추우니까 저는 세 개를 다 켜겠습니다. 보통은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스포츠, 에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윈터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터 모드 선택하는 방법은 계기판에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요. 보통 이걸 한 번 누르면 그냥 노멀하고 스포츠만 왔다 갔다 하고요. 꾹 누르면 윈터 모드가 켜집니다. 여기에는 오토 스탑 앤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물론 아시겠지만 이건 옵션입니다. 그래서 없는 차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앞에는 자 이렇게 시거잭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충전기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간 룸미러죠. 그래서 이건 전원 버튼이고요. 이거는 카드가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는 건데 지금은 카드가 없으니까 누르면 카드가 없습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패스 소리가 너무 커도 아니면 너무 작아도 문제겠죠. 이 볼륨을 자기한테 원하는 걸로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이제 차 사기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 매니저님이 초보라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도 내가 새 차를 샀는데 이 차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기능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거 내가 다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오토케어 TV에 댓글로 어느 차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케어 TV와 함께 스마트한 자동차 생활 하시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토케어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